예, 오늘은 최근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변이죠. 그것 때문에 그 한국 방문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혼동도 있고요. 혼란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12월 1일, 12월 1일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11월 3일부터는 격리 면제, 현재는 열의 격리, 그러니까 11월 1일 기준으로 10일간의 그 격리가 면제가 됐었죠. 근데 그 12월 3일부터는 10일간 격리 면제를 다시 부활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해당자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아프리카나 무슨 그런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지역에서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돼서 12월 3일 0시에 한국에 도착하는 한국 인천공항이든 뭐 부두든 어디든 한국에 도착하는 외국인들 또는 뭐 한국 분들 포함해서 한국 분들은 해외 나갔다가 이제 여행 갔다가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10일 격리를 받게 이제 다시 바꿨습니다. 2주에 한정해서요. 그래서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외도 있죠. 그래서 공무로 나갔다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게 그렇다면 12월 3일 이전에는 격리 면제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럼 그게 소용이 없어지게 된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건 이제 다 무효가 됐습니다. 그 전에 격리 면제서에 받으신 분은 12월 3일 0시부터는 이미 다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이제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그렇다면 그러니까 격리 면제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 격리가 있고 자가 격리가 있죠. 자가 격리는 이제 말 그대로 스스로 내 집에 가서 또는 이제 친척 집에 가서 어떤 방에서 이제 격리를 하는 거고 시설 격리는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 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무슨 호텔이라든지 계약 맺은 이런 데 가서 여름 동안 이제 격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혼동이 있어가지고 특히 시민권자로 계신 분들은 단기로 들어오신 분, 이제 무비자로 이제 한국도 미국하고 똑같이 체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 들어갈 때는 시민권자 같은 경우 90일로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무비자로 이제 미국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계신 미시민권자가 단기 체류 90일 이하 미만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그럼 시설 격리로 가야 되냐 자가 격리로 가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뭐 이제 뉴스라든지 그런 거 보면 한국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어떤 입국을 담당하실 분조차도 많은 혼동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혼란이 많았다 그럽니다.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시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이제 시민권자 같은 분들이죠. 미국 시민권자 같은 분들은 3천 이내에 친족이 나와서 보증을 하면 한국에 살고 계시다는 게 자택이 있고 이걸 보증하게 되면 그 3천 이내 혈족에 그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그 3천이라는 건 이제 부모, 형제, 삼촌 그러니까 이제 뭐 고모, 이모, 외삼촌, 삼촌 다 포함됩니다. 거기까지 그게 3천이죠. 근데 4천부터는 안 됩니다. 4천 형제부터는 안 되고 3천까지. 근데 이 3천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에서 오신 이제 미국이라면요. 미국에서 오시는 여행자하고 그 한국에 계신 삼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 증명원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와야 되고 삼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뭐 제3자가 나와가지고 삼촌이 저기 사세요.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나왔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원으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관계 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 밑에
그 부모 두 분이 계시고 그 밑에 자녀분들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삼촌 같은 경우는 삼촌의 자녀가 우린 이제 아니잖아요, 사실. 삼촌 자녀분은 따로 계시고 이제 삼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두세 가지 서류가 필요하겠죠. 삼촌과 이제 제가 만약 방문했다면 제 부모님과 삼촌 간의 형제잖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요. 형제인데 그 형제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제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부모님의 부모님, 즉 제 조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원, 그러니까 제 조부모님의 성함이 나와 있고 제 부모님의 성함과 또 제 그 삼촌의 성함이 나와 있는 즉 그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제 부모님의 부모님의 명의로 된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 삼촌의 이제 여기서 많은 이제 혼동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 삼촌이 만약 한국에 계시다면 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삼촌이 계시다면 그러면 삼촌 명의로 된 가족관계 증명원을 띄면 삼촌과 제 아버지는 이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제 삼촌의 명의로 된 가족관계 증명원을 띄면 삼촌하고 제 돌아가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을 띄면 제 이름과 제 아버님의 그 함자가 나오죠. 그럼 이 두 가지 서류를 비교해 보면 지금 나오신 분이 제 아버지의 형제고 또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이제 부자간이 성립이 되니까 이 두 가지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 이 삼촌이 지금 나오신 삼촌이 저의 삼촌이 맞구나라고 되죠. 마찬가지로 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을 띄면 제 어머니와 이모의 관계가 나오겠죠. 자매 관계가 나오죠. 그리고 제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을 띄면 저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관계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제 어머니나 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냥 제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을 띄워버리거나 또는 뭐 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을 띄워버리면 살아계시니까 딱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고 삼촌이나 뭐 외삼촌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의 댁에 가서 자가격리할 경우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이제 질문들이 옛날에는 호적 등본이라고 해서 호적 등본 하나만 있으면 관계가 쫙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호적 초본이 있어야지만 이제 삼촌이라든지 어떤 이모 이런 게 쫙 나와서 있었는데 사실 그 호적 등본이 없어지면서 기본증명원,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 이렇게 세 가지 서류로 나눴죠. 근데 기본증명원에 많은 기본증명원이지만 어떻게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이게 출생신고서라고 출생증명서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기본증명원에는 제가 태어난 어떤 날짜, 뭐 신고일자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태어난 장소 이런 게 나와 있죠. 가족관계증명원에는 제가 출생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가족에 대한 정보가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만약에 제 형이 있다. 그 형은 이제 이촌이니까 형이 만약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제 형이 있다. 또 누나가 있다. 그러면 형이나 누나가 나오면 제가 그 형이나 누나 집에 가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근데 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명의로 된 가족관계 증명원을 띄어야지만 이제 형과 저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형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분으로 띄울 수가 없으니 저의 가족관계 증명과 형의 가족관계 증명을 띄어가지고 보면 부모님 성함이 같이 나오니까 형제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이런 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족관계 증명원은 누가 띄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의가 저번 주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12월 3일 금요일부터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 전에 준비하신 분들이 부랴부랴 바꿔가면서 한국에 연락을 하고 뭐 이 과정에서 많은 이제 혼동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삼촌, 특히 시민권자, 해외 국적,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외국인들 국적이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나이지리아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든 출생은 모국은 한국이지만
해외에서 국적을 딴 외국인이 단기 90일 미만의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갔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 격리가 원칙이지만 3촌 이내 친족이 사시고 그게 증명이 된다면 그 친족 댁에 가서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하고 시설격리가 어떤 게 더 좋냐 나쁘냐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자가격리가 더 마음이 편하겠죠. 아무래도 친척 집에 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가격리라 그래서 뭐 방에서 막 돌아다니시고 나오셔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에 격리하시는 건 똑같아요. 시설격리에서 호텔이라면 호텔 방이라든지 어떤 무슨 지방단체 자치단체 무슨 시설이라면 그 방에서 계속 계시는 거나 어떤 친척집에 삼촌 이내 친척집에서 그 방 안에 계시면서 철저하게 격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친척집에 있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심이 되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설격리보다는 자가격리를 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또 이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주권자는 자가격리 대상인데 그러면 2살짜리나 1살짜리 애는 시민권자면 그럴 경우는 시민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건 당연히 엄마랑 같이 가기 때문에 엄마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가 격리가 되겠죠.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이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떤 그 10 days quarantine 격리가 면제가 됐었는데 이거를 면제를 다시 부활시킨 거잖아요. 다시 이제 격리하려고 부활시킨 건데 이게 2주 동안 이제 시행이 됩니다. 16일까지 시행이 되는데 12월 3일부터 12월 16일 이제 그 14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14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또 그때 가봐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가 되고 이러면 이 자가격리 면제가 현재 없앤 걸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 2주 사이에 만약 호전이 되고 좋아지게 되면 아마 한국 정부는 다시 자가격리 면제를 부활하겠죠. 이제 그건 가봐야 하는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도대체 한국 정부는 그 12월 16일 날 끝나는 현재 1차 자가격리 면제의 폐지를 언제 발표하느냐 2차 결정을 거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예상되는 거는 이틀 전 정도에는 즉 한 12월 14일 정도에는 화요일인데요. 그 정도에는 발표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날 0시부터 적용된 거를 12월 1일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봤을 때는 한 이틀 정도 기한 전에 만료 기한 이틀 전 정도에 새로운 결정을 발표하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 사시는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자주는 모국을 가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렵죠. 한국 방문이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뿌리가 아무래도 미국에 계시다 보면 여기서 삶이 있기 때문에 항시 옆집 가듯이 갈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많은 이제 준비와 이제 스케줄 조정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가는데 이제 이러한 일이 터져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혼란스럽고 당황해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어떤 위험성이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낮은 게 아닌가라는 뉴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 확실한 게 아니라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과연 12월 16일 이후에 또 이게 격리를 부활하겠느냐 이런 이제 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준비를 항상 하고 모든 사태를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어떤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2주 끝나서 2주가 끝났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쉽게 옛날 격리 면제를 부활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생각하기가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은 너무 16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11월 16일에 어떻게 될지를 오늘 현재 생각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그동안 많이 준비하신 이제 미 한국에 가시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성급하게 이게 격리가 부활됐으니 이제 다 끝이다.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또 격리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한국에 가실 때 이제 제 손님 중이나 이제 여러 개 얘기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여행 허가서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 ETA라 그러는데요. Electronic Travel Approval을 받고서 한국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해요. 구글에서 그냥 사전 여행 허가서라고 치면 ETA 딱 뜹니다. 그거 갖다가 인터넷으로 딱 이렇게 신청하시면 진짜 빨리 승인이 나더라고요. 사진에 올리는 문제가 있는데 사진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올리시게 되면 업로드 시키시게 되면 금방 나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셔가지고 공항에서 그런 게 있었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왕좌왕 하시는데 이 사전 허가 제도가 없으면요 한국에 비행기 못 합니다. 이 사전 허가 제도가 승인하게 다 이메일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메일로 이제 허가가 승인하게 되면 그 프린트 해가지고 한 두세 장 여분 있게 두세 장 종이로 가지고 다니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실 때 보여주시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비행기 이제 체크인하고 이랬대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전 여행 허가 제도 승인 제도를 모르셔가지고 공항에서 낭패를 일으키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격리 면제 제도가 없어진 거, 당분 한시적으로 없어진 건 없어진 거지만 설사 없어서 그냥 한국에 가시면 돼요. 면제 신청할 필요 없이 격리 면제 신청할 수 없이 한국에 가시면 되는데 ETA가 없을 경우는 한국에 나가실 수가 없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 들어갈 때 꼭 PCR 테스트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혼동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요구하는 거는 PCR 테스트 결과가 한국 입국 3일 전에만 있으면 돼요. 그 얘기 뭔가 하면 테스트가 4일 전에 받아도 됩니다. 5일 전에 받아도 되고요. 단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날이 입국 전 72시간이면 돼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었죠.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경우는 테스트가 미국 입국 24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72시간 전이었는데 이제 강화돼가지고 오미크론 때문에 강화돼서 미국에 입국 24시간 전에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나와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한국에 입국하실 경우는 이제 그 격리를 하셔야 된다고 12월 16일까지 이제 입국하실 분들은 한국에 입국하실 경우 격리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시설 격리냐 자가 격리냐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에 준비하실 거는 그 사전 허가 승인서를 반드시 프린트아웃 하셔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PCR 테스트가 음성이 나왔던 거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하실 분들은 한국에 3천 이내에 친족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원에 뛰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시설격리 가실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 같은 게 필요가 없겠죠. 하여튼 이런 서류를 준비하시고 12월 16일까지는 나가셔야 되고요. 12월 14일이나 13일, 14, 15 그때쯤 되면 11월 16일 이후, 즉 12월 17일부터 어떻게 격리에 대해서 할 건지, 면제를 다시 환원할 을 건지 아니면 격리를 계속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면 결정이 되면 다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여행을 준비하셨는데 모국 여행을 준비하셨는데 사실 격리가 있으면 그만큼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죠.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이 격리를 열흘 하신다 그러면 그만큼 한국의 어떤 생활을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많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가실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당혹해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한시적으로 11월 16일까지고요. 16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예상할 수가 없고요. 그 어떤 새로운 결정이 나오면 제가 또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